물 마시는 습관만 봐도 당신의 수명이 보입니다. 여러분, 많이 마시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상하게 물을 안 마셔도 목이 안 마른 분들 계시죠? 반대로 자다 깨서 물을 꼭 드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소한 습관 차이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짓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물에 대해 너무 단순하게 배워왔습니다. 많이 마셔라. 하루 8잔. 소변이 노랗지 않으면 된다. 이 정도가 전부였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물 마시는 패턴만 들어봐도 그분의 몸 어딘가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걸 알아챌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이 바짝 마른다는 분이 계세요. 밥 먹을 때 물이 없으면 밥이 넘어가질 않는다는 분도 계시고요. 자다가 두세 번 깨서 물을 드신다는 분도 많습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물 한 잔 안 드셔도 목이 안 마른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네 가지 패턴은 다 서로 다른 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열심히 마셔도 몸이 원하는 방향과 어긋나게 됩니다. 물은 마시는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밍이 틀리면 좋은 물도 몸에 부담이 됩니다. 20년 진료 경험을 통해 분석한 4가지 물 마시는 패턴. 이 속에 숨겨진 내 몸의 충격적인 비밀을 오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하루 8잔, 2리터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1945년에 미국 식품영양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시작됐는데 원래 문장을 제대로 읽어보면 2리터를 마셔야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음식에 포함된 수분까지 합산해서 하루 총 수분 필요량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음식 제외하고 물만 2리터로 뜻이 변형돼서 퍼져나간 겁니다. 실제로 2002년 미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2리터를 반드시 따로 마셔야 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체중이나 활동량, 계절, 신장 기능 상태, 현재 드시는 약의 종류에 따라 적정 수분 섭취량은 전부 달라집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시면 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나는 오늘 물 2리터 다 채웠어 라는 것에 안도하시거든요. 정작 중요한 건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마셨느냐인데 말이죠. 여기서 제가 임상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본 장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기상 후 공복에 물 한두 잔 챙겨 드시는 거죠. 그런데 일부 이뇨 성분이 있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겐 이 습관이 오히려 혈압을 일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물과 약의 타이밍이 맞물리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양이 아니라 패턴이 문제라는 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몸이 수분을 어떻게 다루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ADH 또는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은 단순해요.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신장에 신호를 보내서 소변으로 나가는 물을 붙잡아 두는 겁니다. 반대로 수분이 충분하면 신장이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이 조절 시스템은 굉장히 정밀하게 작동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60대, 70대가 되시면 목마름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몸은 이미 물이 필요한 상태인데 뇌가 목마름 신호를 늦게 보내거나 아예 보내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나는 원래 물을 잘 안 마셔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게 건강한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목마름을 못 느끼는 것 자체가 감각이 무뎌진 신호일 수 있거든요.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밤에 자꾸 목이 마른다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짝 말라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왜 생길까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면서 소변을 적게 만들어요. 자는 동안 화장실을 자꾸 안 가도 되도록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절이 잘 안 되면 자면서도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이미 탈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 기상 직후 심한 갈증은 단순히 어제 물을 적게 마셔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수분 조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물이 없으면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분들. 이건 침 분비가 부족하거나
식도의 점막이 건조해진 상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습관처럼 보이지만 부강 건조증이나 역류성 식도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유럽 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만성 신장질환 초기 환자에게 수분 섭취 타이밍을 따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 공복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보다 하루 전반에 걸쳐 소량씩 고르게 드시는 게 신장에 가하는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도 노인 수분 섭취 지침에서 비슷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노인에게는 목마른 감각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규칙적으로 소량씩 마시는 습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수분 섭취 횟수가 적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그룹이 소량씩 여러 번 나눠 마신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정화 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밤사이 수분 부족이 반복되는 경우 새벽 시간대에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서 혈전 생성 위험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른 새벽, 특히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학계의 일관된 시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나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범위라도 수분 섭취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은 분들에게서 요산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는 경향이 보입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 이 부분은 특히 들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서 가진 물 마시는 습관을 생각해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밥 먹을 때 국으로 수분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국이나 찌개 국물로 식사 중 충분히 수분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그 국물에 나트륨이 함께 따라온다는 겁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몸에서 수분을 더 붙잡아 두려는 반응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수분을 보충한 것처럼 보이지만 몸이 느끼는 실질적인 수분 상태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난 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목마를 때만 마신다는 방식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게 충분히 통했어요. 목마른 감각이 정확하게 작동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 목마름 신호만 기다리면 그 신호 자체가 이미 몸이 어느 정도 부족한 상태에 있는 뒤에야 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커피나 녹차 같은 음료로 수분 섭취를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커피나 차는 액체이긴 하지만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 배출을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물론 카페인의 이뇨 효과가 과장돼 있다는 연구도 있고 일정량까지는 수분 보충 효과가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돼 있는 분들이나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커피를 통한 수분 보충에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료실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신장 기능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분들 중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생활 습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물을 한꺼번에 300에서 500ml씩 마시는 분들.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셔서 열심히 하시는 건데 자는 동안 이미 낮아진 신장 혈류 상태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수분이 들어오면 신장이 단시간에 처리해야 하는 부하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신장에 미치는 누적 자극이 적지 않아요. 야간에 소변을 위해 2번 이상 깨시는 분들 중에는 저녁 식사 후 취침 전 2시간 이내에 수분을 과하게 드신 분들이 꽤 됩니다. 야간 빈뇨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면 부족이 다시 혈압이나 혈당 조절에 영향을 주는 연쇄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국물을 많이 드시는 것과 다른 의미인데요. 국물이 아닌 물을 식사 중간에 계속 마시는 경우입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 효소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음식 분해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소화된 내용물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빠르게 오르거나 식후 더부룩함이 지속되는 분들에게서 식사 중 다량 음수 습관이 자주 관찰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드시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 이 경우는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수분의 양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낮 동안 만성적으로 소변 농도가 높아지면 신장 결석 위험이 올라가고 신장 세뇨관에 지속적인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면 방금 말씀드린 야간 빈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마시는 게 맞을까요?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원칙을 정리해드리면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량씩 여러 번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200ml 이하의 물을
하루 6회에서 8회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수분의 양을 줄여주고 체액 조절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 작은 컵 하나를 의식적으로 드시는 루틴을 만드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둘째, 기상 직후 30분 안에는 소량만 드세요.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것 자체는 좋은 습관입니다. 단,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50ml에서 200ml 작은 컵 하나 정도를 먼저 드시고 30분 정도 지난 뒤에 아침 식사 전에 한 번 더 드시는 방식이 신장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사 30분 전에 한 컵, 식사 중에는 최소화하세요.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위장 준비를 돕고 과식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중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물을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이산 희석으로 소화가 불완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넷째,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취침 전 2시간 이내에 수분을 많이 드시면 야간 빈뇨로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단,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소량의 물을 드시는 것은 괜찮아요. 자는 동안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한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한두 모금, 50ml에서 100ml 수준이면 됩니다. 이 부분은 꼭 들어두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낮아진 분들, 즉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 자체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든 상태에서 너무 많이 마시면 체내에 물이 쌓이면서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경우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적정 수분 섭취량을 따로 상담하셔야 합니다.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충분한 펌프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분이 순환하지 못하고 폐나 하지에 쌓일 수 있어요. 이분들 역시 수분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개인적으로 섭취 기준을 정해두셔야 합니다.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뇨제가 소변 배출을 촉진하는 만큼 일반인보다 수분 보충이 더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뇨제를 드시는 시간과 물을 마시는 타이밍이 맞물리는 방식이 혈압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이뇨제를 드시고 바로 물을 벌컥 마시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뇨제 복용 후에는 30분 정도 여유를 두고 소량씩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 물의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식도와 위 경계 부위에 일시적인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훨씬 낫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도 식도 점막에 반복적인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체온보다 조금 높은 수준, 30도에서 40도 사이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수분 섭취 패턴의 문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운 점이에요. 만성적으로 수분이 부족한 상태, 의학적으로는 만성 저수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면 신장 세뇨관이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면서 기능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 상단에서 맴돌다가 어느 시점부터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요산이 충분히 희석되지 못하면 통풍 발작이 잦아지거나 신장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수면 중 수분 균형이 무너지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는 시간대가 길어지고 이것이 혈압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있음에도 아침 혈압이 자꾸 높게 찍히신다면 수면 중 수분 상태를 한 번쯤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뇌기능 측면에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수분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에서는 이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취침 전에 너무 많은 수분을 드시는 습관이 수년간 지속되면 야간 빈뇨가 고착화됩니다. 야간 수면이 반복적으로 방해받으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감수성도 낮아진다는 게 수면의학 분야의 일관된 연구 결과입니다. 수분 섭취 패턴을 바꾸는 것은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신장 기능 보호, 혈압 안정, 수면의 질 개선, 요산 관리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것들 중 어느 하나도 나이 들수록 가볍게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어떤 패턴으로 마시느냐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아침에 기상 직후 입이 바짝 마른다면 수면 중 수분 조절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무시기 직전 50ml에서 100ml의 물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식사 중에 물이 많이 필요하다면
식전 30분에 한 컵을 먼저 드시는 것으로 식습관을 조금 바꿔보세요. 소화에도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밤에 자꾸 깨서 물을 드신다면 저녁 이후 취침 2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을 먼저 시도해 보시고, 그래도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야간 다음이라고 부르는 이 증상은 당뇨나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목이 안 마르다는 분들, 이게 건강하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 감각은 무뎌집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의식적으로 드시는 습관을 만드셔야 해요. 물은 의지가 아니라 루틴으로 마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본인의 패턴과 얼마나 겹치는지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1컵.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소화, 혈당, 신장 건강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주변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평소 여러분의 물 마시는 습관이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패턴이 가장 많은지 확인하고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두세요. 건강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